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인턴 정혁진입니다. 매일 아침 타 방송사 경쟁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다 보면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면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 황출세는 안 됩니다. 네, 이번엔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국제 이슈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에서 그 아시안인들을 겨냥한 혐오 범죄 급증하고 있는데 네네.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죠? 네, 지난 토요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60대 아시아계 여성이 산책 도중에 그 20대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또 지난달 30일 아이들과 함께 맨해튼 전철을 탑승한 40대 아시아계 여성은 한 남성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침을 뱉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시안 그 기사가 그 승객들로부터 또 조롱을 당하거나 이렇게 위해를 당하는 그런 장면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요즘 미국 주류 언론들은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 심각성에 대한 보도를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22건이 넘는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가 일어나서 2019년에 비해서 150%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길거리를 걷거나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마저도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여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예. 특히 나이, 지역, 소득을 가리지 않는 말 그대로 아시아인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실은 근데 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주로 이제 인종차별하면 흑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이런 인종범죄, 증오범죄 이게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초창기에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혐오적인 표현이 나왔죠. 예. 근데 그러면서부터 이 중국인들을 향한 분노가 표출이 됐고 우리가 서양인들을 자세히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서양인들도 중국인이 됐든 한국인이 됐든 그냥 다 동양인으로 뭉뚱그려서 혐오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진 건데요. 예.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이 백인들을 향한 적개심을 상대적으로 좀 순종적이고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예. 아시아인들을 향한 약탈과 공격으로 표출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정치적으로나 공식적인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어 왔지만 이 상대적으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는 제대로 부각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범죄를 당해도 신고하는 숫자도 워낙 적기도 하고요. 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강력한 법안 마련과 또 공론화된 목소리를 통해서 뿌리 깊은 아시안 차별과 증오 범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얀마 가보죠. 미얀마 지금 시위 상황 사망자 수가 지금 560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데요. 예. 사실은 미얀마 내부 상황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나 부상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현지 언론인 이라와디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47명을 포함해서 무고한 시민 564명이 군부 정권의 폭력 진압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위대를 향한 군경의 무차별 실탄 발포도 계속되고 있고요. 일반 가정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2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성인을 가리지 않고 마구 잡아가고 있는 것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심지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집을 향해서 폭탄을 던져서 집을 불태우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얀마 인권단체는 현재까지 2,750명이 잡혀간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얀마 군부는 민간인들의 죽음이라든지 무차별 체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이거는 완전 학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왜 소수민족에게도 이제는 시민권과 자치권을 부여하는 연방연합을 하겠다라고 예. 주장하는 미얀마 임시정부가 예. 10개의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본격적으로 연대를 했죠. 그러면서 2008년에 군부 독재 정권이 제정한 헌법의 무효를 선언을 했습니다. 또 10개 주요 소수민족 대표로 구성된 평화과정 조정팀은 지난 4일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면서 내전이 폭발하느냐는 전조로 군정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헐적인 교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면전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사실 이 내전으로 번지게 되면은 어느 쪽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느냐. 사실 이 명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전쟁 범죄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사실은 서로를 경계를 하면서 간을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그런 시민들을 또다시 이제 무장 해제시키면서 단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청년들이 이 무장 단체에 입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이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한편 우리 정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꾸려서 우리 교민들의 귀국을 돕고 있는데요. 이 생업 때문에 귀국할 수 없는 2천여 명의 교민들이 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상 훈련을 진행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에즈 운하 가볼까요? 그 수에즈 운하 그 컨테이너 선박 좌초 됐었는데 지금 뭐 정상 운행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자초돼서 일주일간 운행이 불가능했던 수에즈 운하는 11일 만인 지난 4일 완전히 정상화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동안 400여 척이 넘는 배들이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 며칠간은 이 평소 속도의 2배로 또 평소 운행 선박수의 2배 가까운 수들의 배들이 운하를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국제 해상 무역 물동량의 14% 그리고 해상 운송 원유의 10%가 수송돼 왔기 때문에 예. 이 정체가 되는 하루당 아시아와 유럽 간 96억 달러, 약 10조 8천억 원어치의 화물 운송이 지연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자, 이렇게 하루당 운송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이 엄청나겠죠. 예. 그 외에도 보상해야 될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정말 천문학적인 피해 배상액을 놓고 책임 공방이 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책임 공방이다. 그럼 이제 당연히 규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예. 이집트 운하관리청이 이 사고를 낸 에버기브노를 수에즈 운하수로 중간에 있는 호수에 머물게 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강풍에 의한 사고인지 또는 선장이나 선원의 실수인지 선박 자체의 결함인지를 놓고 이집트 당국과 배를 빌린 대만의 선사 에버그린 그리고 선박 소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손해를 본 운하 통행료 수익과 관련해서 이집트 당국은 10억 달러, 약 1조 1,29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예. 이 밖에도 정체되어 있는 동안 직접적인 손해를 본 선박들과 또 수에즈 운하 대신에 아프리카 우회 항로를 택한 화물선들의 추가 비용 청구가 과연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우회 항로가 그게 한 9,000km 넘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은 중동의 요르단에서 왕자가 반란을 기도했다? 이런 소식들이네요. 네, 요르단이 어디 있는 나라냐면요. 예. 이스라엘과 시리아, 예.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딱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 예. 네, 상대적으로 중동하면 사실 굉장히 좀 폐쇄된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요르단은 중동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서방 친화적이고 개방된 국가기도 하고요. 예. 또 관광객국으로 상당히 유명한 나라기도 합니다. 거의 한류도 이런- 많이 퍼져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요르단 정부는 국왕인 압둘라 2세의 이복 동생인 함자 빈 후세인 왕자가 국왕을 겨냥한 음모를 꾸미다가 적발돼서 가택연금됐다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요. 예. 근데 이 발표 내용을 좀 보면은
이 함자 왕자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출신의 사업가와 또 전직 요르단 장관들과 근무해서 반란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함자 왕자는 본인이 이제 가택연금 되자마자 내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규탄하기는 했지만 국왕에 대한 음모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결국은 그 다음 날 바로 공개적으로 국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를 한 그래요?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전문가들은 사실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오던 압둘라 2세 국왕과 함자 왕자의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왕위 계승권을 놓고 사실 둘 사이가 굉장히 좀 치열을 했었는데 많은 중동 국가와 서방 국가들이 지금 현재 요르단 국왕을 지지하면서 함자 왕자가 두 손 두 발을 좀 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였습니다.